생각하는 동네가 있으세요? 이제 애가 있잖아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제가 잠실이냐 목동이냐,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냐고요. 사실 서울의 아파트 자체는 비싸잖아요. 비싸. 더군다나 공사비는 3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평당 1,000만 원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한 3, 4천대로 갔다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럼 2년 있다가요? 네. 항상 이 대자연은 자연아 미안하다. 넌 나한테 이렇게 주는데 난 너에게 뭘 못 주는구나. 내 친구 윌리예요. 사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각벽한 사이랍니다. 밖에 나가봐야 부동산 때문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집값도 비싸고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아서 내가 이쪽에 왔지. 여기는 그런 생각할 내 마음에 안식을 주거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어쩐 일이세요? 아까 그럼 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사실 그게 뭐 부동산 뭐 살까 말까 막 뭐 어디에다가 뭐 투자를 해야 돼 이런 게 약간 머리 아파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자연인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군요. 나는 다 살았어도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네. 나 부동산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럼요. 물어봐도 돼요? 식사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음식으로 한번 대접해 드릴게. 율리야, 가서 도다리 한 마리만 잡아와. 알았지? 응. 소고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준비했고 이거랑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가름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부동산 고민하는 게 더 좋은 동네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더 좋은 동네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하는 동네가 있으세요? 이제 애가 있잖아요. 네. 애가 있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뭔가 좀 약간 공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데. 서울에서 학군지라고 하면 3대 학군지 있잖아요. 알죠, 그죠? 대치동, 대치, 목동, 목동, 중계동. 중계동? 네. 저 위에. 은행 사거리 쪽. 그래, 그렇게 맞아. 해서 3대 학군지 얘기하는데, 지금 대치동이랑 목동은 현장 가보시면 다 전고점 가격대로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됐어요? 네. 지금 부동산 분위기만 놓고 보면 지금 집값 빠지고 있다,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작 앞서 말한 학군지 중에서 이제 대치동 쪽이랑 목동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전고점 가격대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좋은 곳이다. 그러면 사실 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 너무 맛있는데요? 부동산 이렇게 쫄깃쫄깃하면서 유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냐고요. 애가 어리다 보니까 학군지를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목동이에요, 잠실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거는 약간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 범용성이 되게 넓죠. 교통도 좋고 직주근접성도 좋고 네. 그 자체 학군도 좋고. 근데 우리가 학원가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동에서 애들 막 학원 보내고 그치, 학원 이런 많잖아요. 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잠실이냐 목동이냐라고 해버리면 내가 이제 삶의 이제 가치관,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게 다르구나. 네, 그런 컨셉이 더 있죠. 저기 잠실 그쪽은 시대인재 이런 거 학원 없어요? 시대인재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제한된 땅에 공사비 또 올라가지고 이게 또 범위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사실 서울의 아파트 자체는 비싸잖아요. 비싸.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게 신축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그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신축을 못 사다 보니까 차선택으로 눈을 돌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에요. 왜냐면 신축을 살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좀 구축을 사서 여기를 다시 철거해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뉴스들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 공사하기 어려워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접하는 이유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불과 한 3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가 진짜 싸게는 한 3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평당 600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선이 기본이고요.
최근에 이제 여의도의 모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랑 계약을 했을 때 평당 공사비가 1,0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론 이제 초고층이냐 하이엔드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일반적인 지금 공사비 자체가 두세 배가 올랐다. 나 그럼 네옴시티로 가야겠다. 나는. 네옴시티도 요즘 공사비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아니 공사비 왜 자꾸 이거 전쟁 때문에 오르는 거야? 왜 오르는 거야? 그쵸. 공사비가. 일단은 가장 먼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면서 그러한 전쟁들 때문에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더 올랐죠. 인건비 올랐지. 그렇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맞아. 그리고 금리가 너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규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2024년도 가면 이제 제로 에너지를 또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로 에너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높아지고 이제 전기료를 좀 적게 내면 그렇죠. 입주민은 좋겠지만 그렇지. 근데 그런 설치를 할 이제 시설들을 갖다가 들어가야 되지. 넣으면 공사비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공사비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한 3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평당 1,000만 원도 일반적이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3평형 아파트의 계약 면적은 보통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파트 순수 공사비만 5억이란 얘기예요. 땅값을 제외하고 금융비용을 제외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공사비가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게 되면 서울의 분양가를 더 낮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수도권도 보게 됐을 때 여기 신도시들, 이기 신도시에 아직도 한 4억에서 5억 분양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물론 땅을 좀 택지를 좀 저렴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거꾸로 보게 되면 원가가 더 높아지면 앞으로는 5억 이하로 분양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도 나 지방도 내가 지금 지방 분양가가 3억에서 4억이다. 얘가 가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내가 원한다 했었을 때 이 금액보다 싸게 분양되기는 어렵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싸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말은 즉슨. 네. 지금이 싸다고. 잠깐만. 이것만 드시면 그러니까 잠깐만. 봄 도다리 쑥국 잠깐만. 이거 좀 넣어야 돼. 이제 지금 넣어야 돼. 야. 네. 자연인 영명이 오늘 맛있는 그래서 봄 도다리 쑥국을 오늘 특별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있죠. 마늘. 자, 도다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이야, 제대로 했다. 이게 이제 네. 쑥 봄에 나오는 쑥.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렇게 딱 궁합을 잘 맞는 음식을, 제가 어디 고기 한 마리가 어딨냐, 여기 있다. 이야, 쑥을 가린 도다리. 구름을 가린 달빛처럼 쑥을 가린 도다리. 그럼 정보 같은 거 요청을 했으면 좀 더 많이 넘겨봐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티타임. 근데 아까 듣고 보니까 근데 공급이 이제 계속 많아지면 좀 안정이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공급 좀 해줘요. 일단은 2024년도 올해랑 그리고 내년까지 2025년도까지는 또 어느 정도 공급량이 좀 있습니다. 서울로 한정하게 됐을 때도 한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는데, 문제는 2026년도가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한 3, 4천 대로 갔다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럼 2년 있다가요? 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공급 절벽이 올 것이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 빈 땅.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일단 없잖아요. 없어요, 있다라고 맞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만큼의 넓은 부지는 없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급은 이제 10중 8구는 다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곳들은 우리가 상기 신도시처럼 논밭 갈아엎고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즉 종전 입주민들이 있겠죠. 즉 주택 철거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공급을 봤을 때 하다못해 내년에도 3만 세대 입주라고 하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수 공급 증가 효과는 이제 반감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무서운 거는
입주 물량이 몇 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주 철거하면서 또 사라지는 멸실 물량들이 있게 되면 오히려 주택은 더 부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그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 정당이 그 정당이 그럼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죠?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요. 야당이 야대 여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올스톱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즉 공급 증가. 공급 증가.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PF 사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해소를 시켜주면서 지방 미분양 대책들을 세우겠다라는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종전에 이제 야당이 추진했었던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워낙 많았었거든요. 대표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고, 또 다른 거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지방 사람이 집을 안 사잖아요. 지방 사람들이. 네. 근데 이번에 여소야대 상황을 보면서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더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 지방에 미분양 많으니까 지방 미분양 열심히 사세요라고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 즉 이 얘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지방 미분양 사면 혜택 줄게 라고 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주택자 늘리고는 싶지는 않아. 그럼 이게 결국은 똘똘한 한치가 더 심화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것도 그렇다고 쳐. 그러면 인구는 이제 저출산, 우리나라가 많이 안 낳잖아요. 저출산도 뭐 한 명도 안 되고. 지금 저출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게 이제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 아니냐 얘기 그렇지, 나오고. 맞아.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래? 뭐가 반은 맞아요? 일단은 대전제는 맞죠.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아까 또 반은 틀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된다 했었을 때 진짜 감소되는 지역이 어디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지방이라는 거죠. 그럼 지방에 그래도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난 지방에 뭐 서브웨이나 이삭토스트 있으면 살 수는 있어요. 저는 뭐 크게 막. 네,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방 다 죽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거점 도시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 아무리 서울이 좋다라고 해도 서울에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 낳고 키우려고 했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당연하겠지만 광역시들 먼저 생각해보고, 광역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또 다 광역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거점 도시들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천안. 그렇죠. 천안도 천안, 인구가 충주. 충청도 자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대전이랑 세종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맞다, 대전. 이제 광역시, 특별시 여기는 이제 인구도 많고 괜찮은데 보통 그 외로 봤을 때는 일단 충북에서는 청주 인구가 많고요. 맞아. 그 다음에 대전이 우리가 많구나. 충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천안 인구가 그렇죠. 많습니다. 맞아. 그럼 이제 또 천안이랑 붙어 있는 곳들 보다 보면 이제 아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이제 주요 지역들 광역시를 먼저 보게 되지만 그 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지? 그 인근은 어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거점 도시, 그 저번에 광주에 우남 우남 자이 퍼스티체 포레나 나는 그 사람들이 이름 어렵죠? 이름을 거기 갔다 왔거든요, 내가.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보니까 아파트 너무 좋더라고. 이 차 이렇게 내려먹었잖아요. 거기는 네네네. 그 커뮤니티가 요즘 잘 돼 있죠. 커피 스테이션. 커뮤니티 공간인데 카페가 있으면 진짜 입주민들 편하거든요. 단지별로 그 커뮤니티를 다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각각 다 카페가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 골프장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책을 교보문고가 다 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보문고가?
도시를 플래닝 하라고 해도 짜라고 해도 못 짤 것 같아요. 이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유입될 수 있는 게 그런 커뮤니티 좋고, 사실 아까 말한 신축 새 아파트가 좋고, 그러면 지방의 중성 고점 도시는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광역시, 내가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광역시나 아니면 인구가 많은 그 지역 거점 도시들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 근데 그 거점 도시들이라 해서 다 안전할까라고 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도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나도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옛날 아파트들 보다 보면 주차도 힘들고 맞아. 주차하고서 짐 같은 거 있으면 들고 엘리베이터로 바로 못 가요. 아이, 그치. 공간 좁아가지고 이거 내릴 때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거 맞아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누르면 나가면 엘리베이터 온다며요. 맞아요. 우리 나 지금 사는 것도 그것도 없어요. 애초에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주택이 많이 남아도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네. 이제 주택이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택이 어디 있냐가 첫 번째, 그리고 어떤 상품이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잘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에 그 미분양된 거 그런 거 아파트 같은 거 사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만 이제 그 광역시까지는 제가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광역시는 일단 넘어가고 A 지역인데 여기 인구 소멸 지역이야. 근데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 그거 지어져. 근데 분양가는 한 3억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이걸 받을까 말까 그렇지. 할 때 인구 소멸돼서 우리 집값 누가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누가 들어와야 나도 이 지갑 네. 집을 또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원가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평당 1,000만 원 시대 오면 아파트 33평이면 순수 공사비면 이제 5억 5억 대라 그랬잖아요. 땅값 없어도. 어. 그러면 앞으로 여길 누가 지을까요? 안 짓죠.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봤을 때 이 금액 지출할 만한 위산은 있고, 근데 이 동네를 결국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지역에 거주 의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축 아파트 살면 커뮤니티니 뭐니 다 있고 워낙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그 동네 있으면서 그냥 내가 만족하게 되면 사실 전 분양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단장 집값이 뭐 얼마가 올라가고 이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래도 앞으로 이게 분야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공급이 없거든요. 그냥 그 동네 신축 아파트는 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막 많이 하고 중소도시로 옮기고 또 그것도 거기에다가 건축 원자재 값이 오르면 또 그게 만들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축의 희소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구축들은 많잖아요. 그럼 이제 희소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이제 여기 자연 생활도 청산해야 되고, 내가 여기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럼 10년 후에 그럼 뭘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많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구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지역들, 인구 감소됐을 때 살아남을 지역들. 즉 거점 도시들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 거점 도시 내에서도 가능하면 신축 아파트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 거점에서 신축 아파트. 네.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에서도 좀 더 욕심을 내면 신축이지만 역세권이면 더 좋을 거고, 신축 역세가 더 좋고, 학군지면 더 좋을 학군 더 좋고. 동네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일단 그런 동네들을 가면 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10년 후의 그림. 예. 잘 그릴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길라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네. Chai TV